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김우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나이에 깊은 감성을 소화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 양. 최근 여러 방송에서도 활약 중인 김양이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살기 좋고 늘 새로운 세종시 홍보대사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우리 세종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연이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민선 4기 들어 처음으로 문화예술인 홍보대사 6명을 위촉했습니다. 김다연 양을 비롯해 애모와 남행열차 등 여러 히트곡을 남긴 가수 김수희 씨와 내 나이가 어때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가수 오송근 씨, 그리고 세종시를 제2의 고향 삼아 활동 중인 다문화 여성 가수 김카렌 씨까지 대중가요 부문에서만 4명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진호박과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인 김덕수 씨까지 모두 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앞으로 세종시를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이렇게 품격을 가진 도시에 홍보대사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홍보대사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의 각오와 세종시에 대한 기대 등이 담긴 홍보 영상 제작을 시작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9월 보류됐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수가 대폭 줄고 의결 권한도 권고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아산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됐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2개월 만에 다시 열린 심의에서 위원회 위원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개 분과로 해가지고 인원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가지고 200명까지 더 이상 인원 조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특히 김은복 시 의원은 민선 7기에 운영됐던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114명이 활동했음에도 시민 의견 반영이 미비했다며 인원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목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 축소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토론 끝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는 기획조정위의 경우 35명에서 30명으로 나머지 11개 분과는 분과별 20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초 255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어든 162명으로 원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의결 권한 역시 권고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참여자치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품 선별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잔재물 위탁 비용을 줄이고 판매 수익은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천안시가 2030 천만 그루 나무 심기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린 천안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기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 4대 전략, 6개 중점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1단계에는 2026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2단계에는 2030년까지 1000만 그루를 심어 도시숲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에서 시작돼 세종시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하천의 명칭은 미호강입니다. 그런데 이 미호강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며 본래 명칭인 동진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종과 충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하천 중 하나인 미호강입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원해 진천과 청주 그리고 세종시 연동면 등을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2km 길이의 강입니다. 금강의 제1지류로서 국가하천 가운데 12번째로 큰 대규모 하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천으로 분류됐지만 지난 7월 환경부는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호강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시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인 1895년 발행된 대조선국 전도입니다. 미호강이 아닌 동진강이란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또 동국여지 승람과 대동지지 등 각종 지리지를 비롯해 대동여지도와 연기 현지도 등에도 동진강에 대한 명칭과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진이란 명칭이 미호로 바뀐 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추진됐던 이른바 창지개명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진강을 미호천으로 격하한 의도는 민족 정기와 항일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창지 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호라는 명칭을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환경부에 미호강이란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 없이 천을 강으로 바꾸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동진강에 속한 인구가 104만입니다. 그런데 2,700명이라는 아주 극소한 대상으로 해서 결정해서 환경부에 올렸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 있는 행정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진강 명칭복원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역사적 고증과 서명운동 등을 거쳐 충북도와 세종시에 명칭 변경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세종과 충북 지역의 역사문화단체를 중심으로 동진강 명칭 복원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진강 명칭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오는 20일 미호강의 원래 이름이 동진강이란 사실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옛 지리지나 지도와 같은 문헌을 바탕으로 저명 학자의 역사적 고증 절차를 밟기 위함입니다. 고문은 고지도는 다 찾아놨습니다. 찾아놨는데 이것을 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학자가 필요하다. 완전하게 저희들이 동진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거기서 포럼 할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동진강의 명칭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여론전도 필요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지명 정비 규정에 따르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해 지명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저희가 노력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적 자료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명칭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호강이 지나는 연동면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본회의 오분 발언을 통해 명칭 복원의 필요성과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도 미호강이 본래의 뜻과 역사를 담은 이름을 찾아 우리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 문화 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세종시는 동진강 명칭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충북도의회도 동진강 명칭 복원을 위한 연구를 충북발전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종과 충북 지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15번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 나성동 복컴이 준공됐습니다. 이곳은 40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다중적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곳 나성동 복컴의 경우 특히 청소년 교육 공간을 제공해 미래 교육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만간 세종시의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 어진동에 도담 어진지구대가 건립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초 착수한 기본 설계 용역이 완료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인근에 조성될 지구대는 모두 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옛 월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시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온 건데 결국 충남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으로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 중인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약 26억 원을 들여 옛 월랑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센터의 주출입구 등은 나무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공정률은 약 95%.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시공사 측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현재 완성된 교실을 통해서만 일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의 소유를 주장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황. 이에 충남교육청은 신축이 아닌 수선 공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의 리모델링 시공사는 건립이 중단된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의 시공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 시민에게 주어지던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의 사업장을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은 융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2%, 최대 100만 원이며
신청 방법은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이자 증빙 서류를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두정동에 위치한 두정 이진병원을 천안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도지사 지정 소아 진료기관입니다. 두정 이진병원은 천안시 1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응급실보다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개통된 세종시 금강보행교에는 모두 4개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화, 걸면 어디로 연결될까요?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세종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다리입니다. 다리 상부 보행로에 모두 4개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극단적 선택 기로에 놓인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전화이기도 합니다. SOS 생명의 전화, 과연 어디로 연결되는지 제가 직접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보행교 관리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행교 관리 사무실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거기가 지금 어디죠? 건강보행교 관리 사무실요. SOS를 외치는 생명의 전화가 관리 사무실로 연결된단 말에 시민들도 대체로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전화가? 지금 관리실로 전화가 연결된다면서. 네. 그건 아니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119나 112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관리실에 저기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단소통이라고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 LH에서 다리를 건설할 때부터 전화 연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었고 세종시가 관리를 맡고 나서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최소한 119와 전문 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울 한강다리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엔 전화기 한 대에 119와 생명의 전화 2개의 버튼이 있어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세종시도 이러한 문제 지적에 따라 현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연내 서울과 같은 방식의 생명의 전화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송악면 느티장승 마을에 건립된 산촌체험관이 운영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았던 마을 주민들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자 운영을 포기한 건데 산촌체험관 소유자인 아산시도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산촌 생태마을로 지정된 느티 장승마을의 산촌체험관입니다. 1층에는 체험관과 임산물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건물은 약 3억 5천만 원을 들여 아산시가 지었는데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다양한 펜션들이 많이 생겨난 데다 낙후된 시설로 방문객이 줄어들었고 결국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길거리에 붙다 보니까 거기 뭐 운동장도 없고 야외에 나와서 해먹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냥 다 방치된 거예요 그냥. 현재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낙후된 산촌체험관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아예 폐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산촌체험관 운영을 포기하면서 시설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 산촌체험관 소유자인 아산시도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마을 주민들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산촌에서 운영하고 수익 창출하고 마을에서 이런 유지 관리하고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촌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편의시설이 취지와 달리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세부 품목은 쌀과 복숭아 등 농산물 11가지와 장류 등 가공품 19가지, 관광체험문화상품 3가지 등 모두 38개 품목이며 모집 대상은 세종시의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 배송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종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세종시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오는 10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록별로 떠나는 신나는 독서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을 주제로 한 지구 지킴이가 도서관에 떴다와 홍수열 작가와의 만남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과 문의는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